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퍼펙트 전산세무회계 저자 황현숙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가 회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챕터에 부문별 원가 계산과 관련된 단원평가 해설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퍼펙트 전산회계 1급과 관련된 평가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 부분은 반드시 무엇하고 들어오시는 게 풀고 들어와서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네요, 여러분. 자, 부문 공통비인 건물의 감가상각비 배부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대체적으로 면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바로 2번에 있네요. 자, 1번에 있는 각 부문의 인원수는 대부분 복리후생비 배분할 때 많이들 쓰고요. 자, 그리고 각 부문의 작업시간은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부문의 노무비는 우리 간접 노무비에 대한 부분들 배분할 때 사용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식회사 대한상사는 2020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아 기업 전사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고 한다. 자, 이 기업은 기업 본사부서뿐만 아니라 공장 지점, 영업소에도 전사원에게 균등하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고 한다. 기업 전체의 복리후생비를 각 본사와 지사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자, 각 지사의 전력 소비량이라는 건 전력비 배부 기준으로 써야 될 거고요. 각 지사의 연료 소비량이라는 건 수도 광열비 쪽의 성격. 자, 각 지사의 면적. 자,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 쪽에 더 적합한 배부 기준 부여집니다. 자,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종업원의 수로 하시면 가장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사의 종업원 수 4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보조 부문 원가를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를 정하여 한 번만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 그렇죠. 첫 번째 것만 타 보조 부문을 고려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두 다 제조 부문만 고려해서 배부하는 방법. 자, 이 부분은 단계 배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다른 설명할 필요 없겠네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원가 방식이 아닌 것. 자, 우리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원가 배분하는 건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분, 단계 배분, 상호 배분법이 있습니다. 단일 배분율법은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로 봐주셔야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조 부문비의 배부 방법 중 단계 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1번이 답이네요.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은 상호 배부법이었습니다. 답은 1번. 자,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맞죠? 자,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최초 배부되는 부문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문에 배부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시죠, 여러분? 자,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요.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분법에 대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다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첫 번째 것만 고려, 그 다음부터 고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이 맞았으면 4번이 뭔가 잘못되어 있겠죠. 자, 계산의 정확성은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분법 순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등호 표시가 이렇게 돼야 되죠. 직접 배분법보다는 단계 배분법이 정확하고 그리고 단계 배분법보다는 상호 배분법이 더 정확합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보조 부문비의 배분 방법인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및 단계 배분법의 세 가지를 서로 비교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정확한 계산 방법은 상호 배분법, 가장 정확성이 부족한 계산 방법은 단계 배분법이 아니라 직접 배분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네, 요 설명은 요거로 가져가야 합니다. 답은 2번이네요. 배분 순서가 중요한 계산 방법은 단계 배분법 맞습니다. 계산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배분 방법은 직접 배분법이 맞습니다. 답은 2번. 이런 문제는 여러분 풀만 하시죠? 네. 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조간접비의 배부와 관련해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묻습니다. 자,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라고 나와 있네요.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이고요. 비례배분법이라고 하는 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배부할 때 비례배분, 우리 매출 원가, 영업의 손익법 이렇게 배부했었죠. 답은 4번. 자, 이 부분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대한 배부와 관련된 방법입니다. 9번째 계산 문제이네요.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이고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수성부문에서 조립부문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직접 배부법으로 계산해달라 이 얘기네요. 자, 그러면 수선 부문에서 발생된 제조간접비는 8만원이고요. 자, 이 부분이 조립 부문으로 배부되는 제조간접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직접 배부법은 제조 부문만 고려해서 계산한다는 거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문별 배부율에 수선 부문에 우리 조립 부문 40과 절단 부문 40인 80%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립 부문 배부액은 8만원, 수선 부문에서 발생된 제조간접비 8만원 곱하기 80%분의 40%, 좀 해서 80분의 40, 그러면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4만원이 나오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세원의 AB 제조 부문과 AB 제조 부문, XY의 보조 부문이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 관계와 제조간접비 발생 원가가 다음과 같다. 자, 직접 배부법에 의하여 보조 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면 비제조 부분의 총 제조간접비는 얼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B의 전체 총 제조간접비예요. 그러면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20만원에 우리 X에서 배부되는 금액과 Y에서 배부되는 금액의 합계로 우리 답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부문 배부액은 X부문의 자기 발생액은 15만원입니다. 자기 부문 발생액은. 자, 그리고 X는 A하고 B에 들어가는 건 300회와 700회입니다. 자, 그러면 15만원 곱하기 1000회분의 700회. 그러면 70%이네요. 자, 70% 계산하면 10만 5천원입니다. 자, Y 부문의 자기 부문 발생액은 25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Y의 A와 B에 배부되는 부분은 500회와 1500회인 더하기 2000회입니다. 자, 그래서 Y부문 배부액은 25만원 곱하기 2000분의 1500회입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18만 7,500원이 나와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금액에 누구를 더하자? 자기 부문의 20만원을 더하자. 그래서 B 부문의 총 제조 간접비는 자기 부문 20만원 더하기 X부문 배부액 10만 5천원 더하기 Y부문 배부액 18만 7,500원. 자, 그래서 49만 2,500원이 답이 됩니다. 자,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사항을 꼭 확인하실 것.
총 제조 간접비를 물었기 때문에 49만 2,500원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3번이 되네요. 11번째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한우물은 단계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 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 발생액과 보조부문의 용역 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수선 부문에서 절단 부문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수선에서 절단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 단 전력 부문부터 배부한다고 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 물어봤던 건 무슨 부분을 물어봤던 거냐면, 자, 전력 부문부터 배부하고요. 수선 부문에서 절단 부문으로 넘어가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부문부터 배부라고 했으니까 얘가 1번입니다. 그럼 전력 부문에서 수선 부문으로 배부된 여기 요 금액에 대한 걸 가지고 요 금액에 전력 부문에서 수선 부문으로 배부된 금액을 무엇해서 더하기를 해서 수선 부분에서 어디로 배부된 금액을 물어봤다? 우리 절단 부문입니다. 그러면 절단 부문의 금액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건 전력 부문을 우리 무슨 부분? 조립, 절단, 그리고 수선으로 보내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수선으로 보내는 게 더 급하겠네요. 자, 그럼 전력 부문을 제조 부문과 수선 부문에 1차 배분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 자, 수선 부문에 배부하는 금액은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20만 원 곱하기 그리고 전력 부문은 수선 부문인 보조부문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300 더하기 400 더하기 100 그럼 500이네요. 그래서 500kW 분의 100kW입니다. 자, 그럼 5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5분의 1 하면 40만원이 수선 부문에 배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수선 부문의 제조 간접비는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36만원에 우리 어디에서 전력 부문에서 배부된 4만원이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36만원 더하기 4만원에서 40만원 가지고 배부합니다. 자, 그럼 수선 부문에서 제조 부문의 조립 부문과 절단 부분의 수선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물어봤던 부분은 지금 시험지에서 물어본 건 절단 부분만 물어봤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절단 부문 배부액은 자, 40만원 곱하기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만 봐야 된다? 여기 10과 40의 합계만 가지고 절단 부분에 배부합니다. 그러면 우리 50시간분의 40시간 그래서 5분의 4만큼 계산하시면 우린 3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답은 32만원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 그래서 여러분 단계 배부법이 직접 배부법보다 조금 더 복잡하죠. 네,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면요. 계산 문제를 우리가 한 3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패턴이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니까 패턴 공부를 좀 하셔서 계산 문제 틀리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는 우리 제조 간접비에 대한 배부를 하는 부분에 대한 무슨 부분들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성격별로 갖고 있는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강좌에서는 원가 회계로 찾아뵙게 되면 제품별 원가 계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